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10억 2천만 원이던 돈이 벌써 5억 원이 줄어 있었습니다. 결혼 비용과 이내 가족 지원비를 합치면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성호는 처음으로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린이 젊은 베트남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둘이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고 린이 남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성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게 뭐지? 자기 같은 늙은이를 누가 진짜 사랑하겠어요? 돈 때문에 참고 산 거죠. 연기죠. 늙은 남자들은 그런 말만 해주면 돈을 쉽게 내놓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꼭 들어보셔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다 무료이고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73세 최성호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성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억 2천만 원.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무슨 소용일까? 함께 쓸 사람도 없고 물려줄 자식들은 연락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73살 최성호는 2층 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200명의 직원을 거느린 플라스틱 공장 사장이었던 그는 이제 시골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혼한 전처는 서울에서 자식들과 살고 있고 큰아들 민수는 변호사가 되어 아버지와는 연락하고 쉽지 않다고 법무법인 직원을 통해 차갑게 전해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아버지였나? 성호는 거실 장식장 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985년 결혼식 사진 속에서 젊은 성호와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줄 알았는데 사업에만 매달리다 보니 가족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지난주에도 딸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지금 정말 바빠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딸의 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병원 근무 때문에 못 내려가요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아버지가 어가도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휴대폰을 들고 아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보고 싶다. 한번 내려와라. 하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버지 번호를 차단해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돈만 벌어서 뭐 했나. 가족도 잃고. 저녁 6시 성호는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마트에서 산 도시락, 용 반찬들을 작은 접시에 덜어놓고 어제 끓인 된장국을 데웠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항상 목에 걸렸습니다. 식탁에서 성호는 문득 옆집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해? 드릴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기는 목소리였습니다. 성호는 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정겨운 목소리를 들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늙어가다 사라지는 건가? 돈이 이렇게 많아도 같이 밥 먹을 사람 하나 없다니. 성호의 하루는 공허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혈압약을 먹고 뉴스에서 나오는 끔찍한 사건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뉴스에는 노인 고독사, 자식들의 부모 방치 같은 이야기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 채널을 돌렸지만 다른 채널도 비슷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 가서 다른 노인들과 바둑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자식들이 찾아와 손자, 손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우리 큰손자가 의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어제 전화해서 용돈 달라더니 100만 원 보내줬어. 우리 며느리가 또 임신했어. 이번엔 셋째야. 주말에 초음파 사진가 저 온다고 하네. 성호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조차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자식들은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만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옆집 김 씨가 성호를 찾아왔습니다. 71살. 김 씨는 3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았지만 최근 들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옷차림도 깔끔해졌습니다. 둘이 대문 앞 평상에 앉자 김 씨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책자를 꺼냈습니다. 성호 씨, 이거 한번 봐보세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 씨가 건넨 것은 국제결혼 소개 책자였습니다. 표지에는 아름다운 베트남 여성의 사진이 있었고 황혼기 새로운 사랑, 행복한 재출발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호는 당황하며 책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베트남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에요. 나이는 40대 정도고 정말 순하고 착해요. 한국 남자를 진짜 잘 모셔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마을 박서방 보셨죠? 작년에 베트남 아가씨와 결혼했는데 지금 완전 새 사람이 됐어요. 아침마다 도시락도 싸주고 옷도 다려주고 김 씨의 목소리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성호는 책자를 넘겨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여성들은 모두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 한국 문화 적응 의지, 나이를 초월한 진실한 사랑을 찾는 여성들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젊은 여자가 저를 좋아하겠어요? 성호 씨, 마을에서 돈 제일 많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이요. 성들은 나이보다는 경제적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성호 씨 같은 분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저도 이미 상담받아봤는데 담당자가 성호 씨 같은 분들을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의 말에 성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일까요? 10년간 혼자 살면서 완전히 포기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대략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요. 성호 씨한테는 푼돈 아니에요. 돈으로 평생같이 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성호는 책자를 덮었지만 마음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이 있어도
외로움은 살 수 없었는데 1억 원 정도로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날 밤 성호는 침대에 누워 책자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여성의 로필이 유독 문에 들어왔습니다. 린, 43세, 한국 문화에 관심 많음, 가족을 소중히 여김, 나이 차이 상관없이 진실한 마음으로서 랑하고 싶어함. 사진 속 린은 따뜻하고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성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간의 외로움과 자식들의 냉대가 그를 짓눌렀지만 오늘만큼은 마지막 희망을 꿈꿔보고 싶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혼자 죽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준 책자를 본 지 사흘이 지났지만 성호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협탁 위에 놓인 책자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신 같은 늙은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까? 그날 오후 성호는 용기를 내어 책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친절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만남 국제결혼 상담소입니다. 책자를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3살입니다. 전혀 문제 없으세요. 요즘 이런데 분들 정말 많이 오셔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충분히 좋은 분 만나실 수 있어요. 상담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성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할까요? 물론이죠. 베트남 여성들은 나이보다는 인품과 경제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한국 남성에 대한 동경이 크거든요. 내일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오세요. 직접 만나서 상담해 드릴게요. 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다음날 성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래도 정정한 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시내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소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벽에는 행복해 보이는 국제 부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40대 중반의 여성 상담원 이 밝은 미소로 성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김미정 상담원입니다. 성호는 긴장한 채로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김 상담원은 친근하게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성호님, 혹시 전에 국제결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사실 좀 어색하네요. 전혀 어색할 거 없어요. 요즘 황혼 재혼이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베트남 분들은 정말 착하고 순해요. 나이 많은 남편을 오히려 든든해 하죠. 김 상담원은 컴퓨터를 켜더니 여러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었습니다. 성호는 눈을 크게 뜨며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결혼을 원하나요? 당연하죠.
베트남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한국으로 시집 오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특히 가족 부양을 위해서요. 그때 김 상담원이 한 여성의 사진을 크게 띄웠습니다. 책자에서 봤던 바로 그 여성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인 씨예요. 43세이고 한국 문화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분이죠. 특히 나이 많은 남편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모시고 싶어 해요. 성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진 속 리는 정말 따뜻하고 양해 보였습니다. 이 분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먼저 화상통화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 마음에 들면 베트남으로 가서 만나시는 거예요. 김 상담원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화상통화비 10만 원, 베트남 방문 비용 300만 원, 결혼준비 비용 2천만 원, 그리고 신부 가족에게 드릴 예물과 생활비 지원으로 3천만 원, 총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좀 비싸네요. 성호님 같은 분께는 정말 작은 돈이죠.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린 씨는 특별한 분이라 다른 분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호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린이 시집갈 생각을 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화상 통화부터 해보죠. 김 상담원은 즉시 컴퓨터로 베트남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린이 나타났을 때 성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린은 수줍게 웃으며 어눌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우입니다. 성호님, 정말 멋있어요. 저 아버지 같은 사람 정말 좋아해요. 존경해요. 린의 그 한마디에 성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10년 동안 누구도 자신을 존경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그러워했는데 이 젊은 여성이 자신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린 씨가 정말 좋습니다. 저 한국 문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성호님이 가르쳐 주시면 정말 기뻐요. 저 요리도 잘해요. 매일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화상통화는 2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린은 계속 성호를 칭찬해 결혼하면 어떻게 잘 모실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줬습니다. 성호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화상통화가 끝난 후 김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진짜 저를 좋아하는 것 같네요. 당연하죠. 린 씨가 성우님 같은 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빨리 정하셔야 해요. 이런 좋은 분들은 금방 선택받거든요. 성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10년간의 외로움을 끝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린이 자신을 정말 필요로 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김 상담원은 환하게 웃으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10년 만에
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성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곧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지 일주일 후 성호는 베트남 호치민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상담원은 린 씨가 성호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성호는 가슴이 설레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야. 성호는 거울 앞에서 새로 산 정장을 입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옷을 사고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늙어서 무슨 장가라며 수군거렸지만 성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한 성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에 린이 직접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린은 화상 통화에서 본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성호를 보자마자 달려와 깊게 인사했습니다. 성호 아버님, 정말 오셨네요. 린이 아버님이라고 부르자 성호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친 아들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데 이 젊은 여성이 존경을 담아 아버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인 씨, 저를 위해 공항까지 나와주셨군요. 당연하죠. 앞으로 평생 함께 살 남편인데요. 린의 눈에는 진실한 애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이틀 동안 린과 시간을 보낸 성호는 완전히 매혹되었습니다. 린은 아침마다 성호의 방에 와서 잘 주무셨어요? 라며 안부를 물었고 베트남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여주었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성호의 반찬을 덜어주고 물까지 따라주었습니다. 아버님, 입에 맞나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은 처음 먹어봅니다. 한국 가서도 매일 이렇게 해드릴게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배워서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성호는 감동했습니다. 이혼한 전처는 마지막 몇 년간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는데 린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호치민의 한 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결혼식에는 린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호는 새 정장을 입고 린과 나란히 서서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린이 성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0년간의 외로움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린의 가족들이 성호에게 인사를 왔습니다. 린의 어머니는 성호의 손을 잡고 베트남어로 뭔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통역을 맡은 상담소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린 씨 어머님이 딸을 잘 부탁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제가 린 씨를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결혼식 비용만 2천만 원이 들었지만 성호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행복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린과 함께하는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린이 이미 아침밥을 준비해 놓고 있었고, 자기 잘 주무셨어요? 라며 밝게 웃어 주었습니다. 린 씨,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저는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린은 정말로 헌신적이었습니다. 성호의 옷을 빨고 다려주었고, 집안 청소도 완벽하게 했습니다. 저녁마다 발 마사지까지 해주었습니다. 성호는 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김 씨를 비롯한 몇몇 이웃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성호 씨, 정말 잘 됐네요. 린 씨가 참 예쁘고 착해 보여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성호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린이 자주 외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러 가요. 한국에 온 베트남 친구들이 있어서요. 같이 만나 서 이야기하면 외로움이 덜해져요. 성호는 이해한다며 흔쾌히 보내줬습니다. 린도 친구가 필요할 테니 가요. 그런데 외출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것이 이제는 거의 매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쇼핑백을 들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뭘 샀어요? 친구들이 화장품이 좋다고 해서 조금 샀어요. 자기를 위해서 예쁘게 꾸미려고요. 성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예뻐지려고 하는 것이 나쁠 리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성호는 은행에서 통장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내 이름으로 발급해준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쓸 줄 알았는데 5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린 씨, 카드 좀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미안해요. 자기. 한국 물가가 베트남보다 비싸서 그래요. 그리고 족들한테 조금씩 돈 보내야 해서요. 우리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린의 설명에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자신에게는 충분한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성호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인이 몰래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100만 원씩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말이죠.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성호는 처음으로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린을 믿고 싶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호가 린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도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린을 믿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던 사람이 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성호는 용기를 내어 린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린이 아침밥을 차려주며 평소처럼 밝게 웃고 있을 때였습니다. 린 씨, 요즘 돈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뭔가 급한 일이라도 있나요? 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자기, 미안해요. 사실은 우리 가족이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어떤 어려움이요? 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깜짝 놀라며 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수술비가 많이 필요한데 베트남에서는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거든요. 그런 일이. 그리고 우리 남동생이 대학교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그만둘 기예요. 저만 믿고 있는 가족들인데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성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은 의심했지만 린은 가족을 위해 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린 씨,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자기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요. 이미 저 때문에 돈을 많이 쓰셨잖아. 성호는 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을 의심했다니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병원비랑 등록금 합쳐서 3천만 원 정도요. 너무 큰 돈이죠. 성호에게는 3천만 원이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10억이 넘는 재산에 비하면 작은 액수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정말요? 자기, 고마워요. 린은 성호에게 달려와 꼭 안겼습니다. 성호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라는 느낌에 뿌듯했습니다. 그날 오후 성호는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린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린은 정말 기뻐하며 자기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3천만 원을 보내준 지 일주일 후 린이 또다시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정말 죄송한데 아버지 수술이 잘 안 돼서 추가 치료비가 필요해요. 또요? 네. 이번엔 2천만 원만 더 필요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성호는 의심스러웠지만 린의 눈물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을 더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 남동생이 사고를 다 집이 무너져서 수리비가 필요하다. 한 달 사이에 총 8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성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10억 2천만 원이던 돈이 벌써 5억 원이 줄어 있었습니다. 결혼 비용과 린의 가족 지원비를 합치면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슈퍼에 갔다가 우연히 뒤쪽 골목을 지나가는데 린이 젊은 베트남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둘이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고 린이 남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성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급히 숨어서 계속 지켜봤는데 린이 그 남자와 포옹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성호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잘못 본 것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린이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자기,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들하고 쇼핑했어요. 자기 선물도 샀어요. 린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확신했습니다. 다음날 성호는 옆집 김 씨를 찾아갔습니다. 김 씨도 베트남 부인과 결혼했으니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 혹시 베트남 부인들이 가족 돈 많이 보내나요? 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성호 씨, 왜 그러세요? 혹시 린 씨가 가족 때문에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좀 이상해서요. 김 씨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성호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처음엔 정말 가족이 아픈 줄 알았는데, 그래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우리 마을 박서방도 마찬가지였고요. 베트남에서 온 여자들 중에 이런 식으로 돈 뜯어내는 사람들. 이때요. 성호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설마 린도 그런 사람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더 이상 돈 주지 마세요. 그리고 조심해서 지켜보세요. 진짜 사랑이면 돈 안 줘도 옆에 있을 테고 가짜면 금방 본색 드러날 거예요. 성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 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린이 또다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이번엔 정말 급해요. 우리 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인씨. 성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너무 많은 돈이 나갔어요. 린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차가운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저 믿지 못해서요? 그게 아니라, 그럼 왜 안 도와줘요? 사랑한다면서요. 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성호는 이런 린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성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정함은 모두 거짓이었고, 린에게 자신은 그저 돈을 주는 기계일 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지 일주일 후 성호는 베트남 호치민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상담원은 린 씨가 성호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성호는 가슴이 설레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야. 성호는 거울 앞에서 새로 산 정장을 입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옷을 사고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늙어서 무슨 장가라며 수군거렸지만 성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한 성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에 린이 직접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린은 화상 통화에서 본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성호를 보자마자 달려와 깊게 인사했습니다. 성호 아버님, 정말 오셨네요. 린이 아버님이라고 부르자 성호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친 아들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데 이 젊은 여성이 존경을 담아 아버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인 씨, 저를 위해 공항까지 나와주셨군요. 당연하죠. 앞으로 평생 함께 살 남편인데요. 린의 눈에는 진실한 애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이틀 동안 린과 시간을 보낸 성호는 완전히 매혹되었습니다. 린은 아침마다 성호의 방에 와서 잘 주무셨어요? 라며 안부를 물었고 베트남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여주었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성호의 반찬을 덜어주고 물까지 따라주었습니다. 아버님, 입에 맞나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은 처음 먹어봅니다. 한국 가서도 매일 이렇게 해드릴게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배워서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성호는 감동했습니다. 이혼한 전처는 마지막 몇 년간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는데 린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호치민의 한 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결혼식에는 린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호는 새 정장을 입고 린과 나란히 서서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린이 성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0년간의 외로움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린의 가족들이 성호에게 인사를 왔습니다. 린의 어머니는 성호의 손을 잡고 베트남어로 뭔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통역을 맡은 상담소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린 씨 어머님이 딸을 잘 부탁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제가 린 씨를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결혼식 비용만 2천만 원이 들었지만 성호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행복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린과 함께하는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린이 이미 아침밥을 준비해 놓고 있었고 자기 잘 주무셨어요? 라며 밝게 웃어 주었습니다. 린 씨,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저는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린은 정말로 헌신적이었습니다. 성호의 옷을 빨고 다려주었고 집안 청소도 완벽하게 했습니다. 저녁마다 발 마사지까지 해주었습니다. 성호는 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김 씨를 비롯한 몇몇 이웃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성호 씨, 정말 잘 됐네요. 린 씨가 참 예쁘고 착해 보여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성호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린이 자주 외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러 가요. 한국에 온 베트남 친구들이 있어서요. 같이 만나 서 이야기하면 외로움이 덜해져요. 성호는 이해한다며 흔쾌히 보내줬습니다.
린도 친구가 필요할 테니. 까요. 그런데 외출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것이 이제는 거의 매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쇼핑백을 들고 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뭘 샀어요? 친구들이 화장품이 좋다고 해서 조금 샀어요. 자기를 위해서 예쁘게 꾸미려고요. 성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예뻐지려고 하는 것이 나쁠 리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성호는 은행에서 통장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인이 이름으로 발급해준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쓸 줄 알았는데 5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린 씨, 카드 좀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미안해요. 자기. 한국 물가가 베트남보다 비싸서 그래요. 그리고 족들한테 조금씩 돈 보내야 해서요. 우리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린의 설명에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자신에게는 충분한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성호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인이 몰래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100만 원씩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말이죠.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성호는 처음으로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린을 믿고 싶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찻집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성호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채로 현관문을 열었는데 린이 짐을 다 싸서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보면 모르겠어요? 짐 싸고 있잖아요. 린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다정한 목소. 린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그건 자기가 알 바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관계는 끝났잖아요. 성호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린이 침실에서 옷가지들을 가져와 가방에 넣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인씨, 정말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나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린은 화장대에서 자신의 화장품들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성호가 비싼 돈 주고 사준 화장품들이었습니다. 그럼 저를 아버지처럼 존경한다고 했던 것도 연기라고 했잖아요. 자기 같은 늙은이들은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가거든요. 성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했었는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럼 매일 아침밥 해주고 발 마사지 해준 것도 다 연기였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돈 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정말 역겨웠어요. 자기 같은 늙은 남자 발을 만진다니. 린의 말에 성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린이 부엌에서 뭔가를 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린이 손에 든 것을 보고 성호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것까지 가져가려고 해요? 린의 손에는
성호가 어머니 제사 때 쓰던 금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이것도 돈이 되잖아요. 그건 안 돼요.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이에요. 성호가 일어나서 니네 손을 잡으려 하자 닌이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손 떼요. 이미 제 것이에요. 자기가 저한테 준 거잖아요. 언제 줬다고 그래요? 결혼할 때 자기가 모든 걸 나누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포함이죠. 리는 금반지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성호는 절망감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성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씨였습니다. 성호 씨, 괜찮으세요? 오늘 오후에 린 씨가 베트남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봤는데 이미 다 알게 됐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었습니다. 성호 씨,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이건 분명히 사기예요. 사기라고요? 네, 국제결혼 사기예요. 처음부터 돈만 빼낼 목적으로 접근한 거잖. 아요. 우리 마을 박서방도 비슷한 일 당하고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성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게 증거죠. 그리고 통장 내역도 다 남아있을 테고요. 김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성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린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돌려줄 생각 없나요? 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돌려줄 돈 없어요. 다 썼다고 했잖아요. 그럼 할 수 없죠. 저도 경찰서에 신고하겠어요. 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신고? 뭘 신고해요? 국제결혼 사기로 신고할 거예요. 처음부터 돈만 빼낼 목적으로 저에게 접근했잖아요. 증거 있어요. 저는 단지 가족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 것뿐이에요. 오늘 찻집에서 본 게 증거예요. 그리고 그 베트남 남자도 증인이고. 린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세요. 어차피 저는 내일 베트남으로 돌아갈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이 아니라 고향에 가는 거예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린은 마지막 짐까지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성호가 뒤따라가 습니다. 린 씨, 정말 이렇게 끝내려고 해요? 린이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자기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자기 같은 늙은이가 젊은 여자와 진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에요. 하지만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천만에요. 돈은 그냥 돈일 뿐이에요. 린은 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성호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린 씨, 적어도 어머니 반지만은 돌려주세요. 하지만 린은 대답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성호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린이 있었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던 소파, 함께 밥을 먹던 식탁, 그녀가 화장을 하던 거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협탁 위에 놓인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0억이 1,000만 원이던 돈이 이제 4억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억 원이 넘는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어리석었나. 성호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의 순수한 마음이 완전히 농락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전처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성호 씨, 민수한테 들었는데 베트남 여자랑 결혼했다면서요? 또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나이도 이만하면 철이 들어야. 성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힘이 없었습니다. 린이 떠난 다음날 아침, 성호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김 씨의 조언대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일로 경찰서에 가다니. 성호는 한숨을 쉬며 옷을 입었습니다. 평생 법과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피해자가 되어 경찰서 문을 두드려야 한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마을 파출소에 도착한 성호는 젊은 경찰관에게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성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국제결혼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당하시죠. 그럼 제가 당한 게 정말 사기가 맞나요? 네,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접근해서 허위 사실로 돈을 뜯어낸 거니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은 성호에게 신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피해 금액을 적는 란에서 성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8억 3천만 원. 적고 보니 더욱 현실감이 났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시경찰서 국제범죄수사대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린 씨를 잡을 수 있나요? 노력해 보겠지만 이미 출국했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성호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벌써 도망간 것일까? 요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호는 김 씨를 만났습니다. 김 씨는 성호의 안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호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밤새 잠도 못 자셨나 봐요. 신고는 했는데 이미 늦은 것 같아요. 그래도 신고한 게 잘한 일이에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죠. 김 씨는 성호를 위로했지만 성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경찰서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성호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호는 마음을 다잡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국제범죄수사대 김 형사는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성호의 사건 내용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여성들을 이용한 국제결혼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조직적이라고요? 네, 단순히 개인이 저지르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사기 조직이 있습니다. 한국의 중개업체와 베트남의 사기 조직이 연결되어 있어요. 김 형사는 컴퓨터를 켜더니 여러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린의 사진이 그 중에 있었습니다. 이 여자죠. 인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한 적이 있어요. 이 여자는 가명을 여러 개 쓰면서 여러 명의 한국 남성들을 속였습니다. 성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말인가요? 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명입니다. 피해 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해요. 김 형사는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설명해 줬습니다. 대부분 성호와 비슷한 나이에 홀로 사는 남성들이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어제 인천공항에서 인을 체포했습니다. 성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출국하려다가 붙잡혔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거든요. 성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인을 잡았다니. 그럼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린이 가지고 있던 현금과 귀금속들을 압수했거든요. 하지만 전액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언제 린을 만날 수 있나요? 내일 되면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피해자 진술을 위해 참석해 주세요. 다음날 성호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린과 마주했습니다. 수갑을 찬 린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린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린 씨,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린은 성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어차피 그 돈도 자기가 외롭다고 버린 거나 마찬가지. 잖아요. 성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사랑한 적도 없다는 거죠. 사랑. 자기 같은 늙은이를 누가 사랑해요. 돈이 있어서 이용한 거. 린의 차가운 말에 성호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평생 혼자 살라는 말인가요? 그건 제가 정할 일 아니에요. 다만 돈으로 사랑을 사려고 하지는 마세요. 린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성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김 형사가 성호에게 말했습니다. 린은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징역 3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압수한 물품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김 형사가 꺼낸 것은 성호 어머니의 금반지였습니다. 어머니 반지. 성호는 반지를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어머니의 유품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3천만 원과 다른 귀금속들도 피해자들에게 분배될 예정입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을 거예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린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사님, 이런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너무 쉽게 믿지 마시고 주변에 상의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해요. 성호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린의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징역 3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성호는 3,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회수한 것에 안도했습니다. 성호는 집에서 어머니의 금반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반지 하나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엄마, 죄송했어요. 거의 잃을 뻔했네요. 성호는 반지에 입 맞추며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계 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런 여우한테 속을 줄 알았다 며 혀를 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성호에게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신고하셨나요? 제 친구도 필리핀 여성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신고 방법, 증거 수집 방법, 피해 회복 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성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호 씨,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기 예방 교육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요. 성호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창피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 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날 마을 회관에는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성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최성호입니다. 어르신들은 조용히 성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국제결혼 사기를 당했습니다. 8억 원이 넘는 돈을 잃었죠. 회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듣고 모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라고 부르며 존경한다고 할 때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성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외로움이 어떻게 달력을 흐리게 하는지, 사기꾼들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결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호 씨,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외로움을 달래야 할까요? 성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건 진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것도 외로움을 달래는 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교육이 끝난 후 많은 어르신들이 성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성호 씨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요. 저도 비슷한 전화를 받은 적이
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다른 사람들도 조심하게 될 거예요. 그 후로 성호는 정기적으로 사기 예방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회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성호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강의를 마친 후 한 할머니가 성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성호 씨, 우리 마을에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모임이 있어요. 한 번 나와 보시겠어요? 모임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예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서로 의지가 되더라고요. 성호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혼자만의 시간에 지쳐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성호는 마을 식당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1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성호처럼 홀로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호 씨. 저희는 이미 성호 씨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명숙이라는 75세 할머니가 성호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사기 예방 교육도 해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동네 김씨 또 이상한 전화 받고 조심했대요. 모임에서는 함께 식사를 하고 각자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건강 이야기를, 누군가는 자식들 이야기를, 또 누군가는 취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성호 씨,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이명숙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성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함께 밥 먹을 사람들이 많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8억 원이라. 는 큰 돈을 잃었지만 그 대신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진짜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작은 행복이 큰 돈으로 사려던가 진짜 행복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호는 어머니의 금반지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철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현명하게 살겠어요. 그날 밤 성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 대신 다시 찾은 공동체의 온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성호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조심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응원이고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